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세먼지입니다. 선생님,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그 기준이 조금 낮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조금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정책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브로드하게 조금 완화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정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런 경각심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미세먼지의 기준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많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공기가 나쁨이라고 이제 표시되는 거는 네네. 이제 50 마이크로그램이 뜨면 그리고 이제 나쁨이라고 떠요. 그런데 이제 선진국 기준으로 35 정도까지로 강화하자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공기 나쁜 일수 외출을 주의하세요. 나쁨이라고 경고가 울리는 게 현재는 13.7일 정도였는데 네네. 4배가 늘어나서 60일까지 늘어나요. 그런데 이걸 더 강화시켜서 네. WH 공고사항은 25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지금 현재 50인데 반. 25 마이크로그램으로 강화시키면 무려 36배가 나오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거의 맑은 날이 없는 거네요. 예, 141일.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그쵸. 예,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그것만 심각한가요? 실내 고등어가 얼마 전에 굉장히 누명을 썼죠. 고등어 구울 때마다. 그래서 사실은 실내에서 측정해 보면 어떨 때는 바깥보다도 미세먼지가 더 많다 이럴 때도 있어요. 선생님 오늘 측정기 갖고 오셔서 스튜디오를 한번 측정하셨어요. 네. 바깥보다 스튜디오가 훨씬 공기가 나빴어요. 아까 처음에 왔을 때. 그럼요. 제가 이제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들고 딱 측정을 했는데 바깥쪽에서는 한 오늘 8 정도로 아주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공기가 찰 때. 그런데 이 안에는 13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희 방송하니까 좋아졌어요. 6이네요. 아까 또 환기를 또 시켜가지고. 네네. 그래서 환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선생님 근데 겨울에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건 왜 그럴까요? 네. 이제 사실은 여름에는 우리가 기온이 덥기 때문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미세먼지는 얼마나 공기에 많이 떠 있냐면 일주일 이상 떠 있어요. 미세먼지가 깔았는데 그만큼 공중에 날아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승기류잖아요. 뜨거운 공기가 지열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공중으로 많이 날아가서 흩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겨울은 하강 기온이죠. 아래로 기온이 내려와서 밑에 쌓여 있는 미세먼지가 잘 발산되지 않으니까 이 안으로 미세먼지를 쫙 이래 집합시키고 있는 거죠. 옛날에 왜 과학 시간에 배웠던 새벽에 새벽 운동하면은 기관지에 더 안 좋다. 요거랑 좀 같은 원리 같네요. 그런 기억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밤에 운동하는 게 건강에 더 좋다. 예, 맞습니다. 나쁜 기운, 나쁜 공기들은 다 이게 누적돼 네, 있기 때문에 네. 밤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아유. 선생님 그럼 미세먼지로 인한 증상들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미세먼지로 인한 증상들은 뭐 요즘 언론에 하나씩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굉장히 조금 심각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네. 통계 자료들을 보면 생각보다 심각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1급 발암 물질인 우리가 뭐 탄 음식을 먹지 말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화학물질을 먹지 말라 이랬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쵸. 그 탄고기 절대 안 먹고 막 잘라내고 그러죠.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mi세먼지가 WHO에서 발암물질로 했으니까 심각하죠. 그래 이제 미세먼지가 있는 날 제일 힘든 사람은 사실은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입니다. 호흡기에 잠만 바로 반응이 오겠어요. 네. 그래서 뭐 비염
그 이제 호흡이 되는 점막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 코부터 시작해서 목이 잘 붓게 된다든지 아니면 기관지염이나 천식이나 COPD가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이죠. 그런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네. 그 외에는 혈관 질환, 혈액 질환들도 문제가 생겨서 심지어는 치매도 증가한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공중보건 연구진이 네. 도로 주변에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 사는 사람과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서 미세먼지가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을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네.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12% 정도의 치매 발생률이 높아졌다라는 보고가 나온 걸로 봐서 치매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뇌로 먼지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호흡을 해서 뇌로 바로 먼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폐로 들어가게 되면 이 흡착물들이 혈관으로 녹아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화학 물질들이 혈행을 통해서 뇌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 혈행 전체의 독성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거 외에도 이제 초미세먼지를 사망 위험 인자의 5번째로 등극을 시켰어요. 첫 번째 사망 인자가 뭔지 아시죠? 혈압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흡연, 당뇨, 비만 이런 게 비만도 최근에 이제 사망 인자가 높기 때문에 살 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 다음으로 5번째 사망 위험 인자로 미세먼지를 최근 꼽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무수한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재미있는 보고 중에 하나가 조기 출산하는 아이들을 봤더니 조기 출산되는 아이들. 미세먼지가 조기 출산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기 출산이 높더라라는 보고도 나와 있고요. 피부 노화도 이제 독일에서 네. 연구한 결과로 봐서 깨끗한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오염된 공기에 사는 사람들이 잡티가 생길 가능성들이 그리고 피부 노화, 팔자주름 이런 것들이 생길 위험성이 뭐 20% 뭐 이렇게 올라갔다. 이건 뭐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화학물질에 의해서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걸로 네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현대인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반드시 돌아오면 깨끗하게 세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최대한 천으로 좀 가려서 노출을 피하고요. 노출되는 얼굴이나 이런 부위에는 크림 같은 것들을 좀 바르면 아무래도 피부로 직접 침투가 덜 될 테니까 뭐 비비크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바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료 보니까 생리주기 불규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는데 네. 그 피부랑 약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 네. 왜 생리주기도 약간 화학 제품 뭐 그 생리대를 사용했을 때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런 게 한창 맞습니다. 이슈였잖아요. 네. 피부도 마찬가지고.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확실히 이제 그렇죠.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거네요. 여성의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그래서 생리불순이 될 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오히려 과도하게 분비될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보고들이 저기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또 발표가 됐었어요. 그럼 맨날 뭐 백날 자연주의 화장품 사용하고 생리대 비싼 거 사용해도 미세먼지 주의하지 않으면 또 도루묵이니까 많이 알아보시고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귀한 팁들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호, 박송이였습니다.